예, 이번 편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원 두 군데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뉴욕 식물원입니다. 이곳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찾아드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식물원인데요. 맨하탄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역에서 MTA가 운영하는 메트로 노스 할렘 노선을 타고 보테니컬 가든역에서 하차하면 되는데 전철로는 대략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뉴욕 식물원은 맨하탄 북쪽 브롱스에 위치하고 브롱스 공원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무려 30만 평가량 되는데 1891년에 뉴욕 식물학회가 설립을 했고 1967년에는 미국 내셔널 히스토릭 랜드마크, 즉 국립역사유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는 15,000여 종의 식물이 재배되고 있고 식물 관련 서적만도 55만 권, 300년 이상 된 식물 표본도 700만 점이나 보관되어 있어서 원예학과 식물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식물학 연구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식물원이 되겠습니다. 마침 제가 방문했던 1919년 여름에는 브라질 출신 조경가 로버트 벌막스, 포르투갈식으로 읽으면 로베르토 브룰레 마르크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벌막스의 정원 작품을 전시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행운이었죠. 로베르토의 모습입니다. 열대식물 나뭇잎에 감싸여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진은 뉴욕 식물을 가기 위해서 성차했던 뉴욕 전철 내부 벽면에 붙어있던 포스터입니다. 이분은 매우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이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무척 어려운데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버막스의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우선 브라질 출신이고 아버지는 독일계 유태인, 브라질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답니다. 어머니는 프랑스계 음악가여서 어릴 적부터 부유하고 화려한 문화적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벌막스는 어릴 때부터 미술 공부를 하다가 온 가족이 베를린으로 이주했답니다. 이때 전 유럽 예술계를 휩쓸었던 아방가르드적인 경향에 크게 감동을 받는 한편으로 베를린 식물원에서 브라질 열대우림의 자생식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독학으로 정원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나치를 피해서 브라질로 돌아와서는 건축 공부를 하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경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버막스는 미술과 조경, 건축과 도시 설계를 넘어서 식물 재배와 생태적 관심에 이르기까지 경계를 넘나드는 전천후 예술가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벌막스는 정원은 예술품이어야 한다, 이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워서 브라질 밀림의 열대 식물을 소재로 해서 추상화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공간미학을 창조함으로써 소위 20세기 조경의 모더니즘을 발명했다라는 평까지 듣고 있습니다. 네, 버막스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들어가서 그가 남긴 작품을 중심으로 뉴욕 식물원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식물원 입구입니다. 전체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왼쪽 아래 건물이 1902년에 지어진 대형 유리온실인데요. 그 앞쪽 전정에 버막스가 설계한 정원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벌막스의 정원 입구에서 벌막스를 소개하는 안내문이고요. 벌막스의 대표 사진을 재현한 세팅 앞에서 다시 사진 한 장 찍어봤습니다. 버막스의 정원을 소개한 설명문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굳이 해석하자면 자연은 크기와 형태, 색깔, 향기, 움직임 등 모든 요소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완전한 교향곡이다. 자연은 수많은 스스로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며 주변 세계와 삶의 방식, 모두스 비벤디라고 했습니다. 삶의 방식을 공유한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내판 아래쪽 이 사진을 더욱 확대해서 보면은 울긋불긋한 왼쪽 그림은 따뜻한 색감이 돋보이는 한 폭의 추상화로 보이는데요. 벌막스는 이를 실제로 정원으로 구현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바로 벌막스가 1983년 브라질 리우에 위치한 브라질 교육부 청사에 조성한 정원이라는데요. 왼쪽 그림의 색감과 곡선을 그대로 살려서 정원을 만든 겁니다. 주요 재료인 정원 식물들은 브라질에 자생하는 열대 식물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화려한 색감을 구현했습니다. 화려한 디자인 감각과 더불어서 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화사한 열대 식물들이 정원의 중심이 되는 독특한 경지를 창안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꽃이 활짝 피는 개화기에 가보면 정말 한 폭의 멋진 추상화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프트 컨서버터리라 불리는 온실 앞에 조성된 벌막스의 정원입니다. 앞서 보신 브라질 리우 교육부 청사 앞 정원과 비슷한 느낌을 주죠. 이리저리 꺾어진 산책로와 이국적인 열대식물, 그리고 추상적인 느낌을 주는 바닥 패턴들, 그리고 한쪽에 마련된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와 꽃향기, 이런 것들이 어쩌면 화려한 빛과 색감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이 정원은 벌막스의 설계 구상을 재현한 그의 제자 레이몬드 정글이라고 하는 미국 조경가가 설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입구로 들어가 봅니다. 흑백의 대비를 이루는 바닥 패턴과 이를 둘러싼 열대 식물들이 이국적인 느낌을 갖게 하죠. 마치 그 TV 동물의 왕국에서 봤던 번고래의 그 덩무니 같은 느낌에다가 열대 야자수가 쭉쭉 뻗어 있어서 아주 이채롭습니다. 작품 안내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벌막스는 브라질 토착 열대 식물들을 소재로 해서 직물 공예를 하듯이 질감과 색채 배합을 하고 여기에 곡선을 넣어서 장기판 같은 독특한 기하학적 패턴을 만들어냈다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벌막스가 1962년에 예술의 한 형태로 정원이라는 한 강연에서 중요한 점은 색깔들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었으면 추상적인 형태의 벽면 부조가 시선을 사로잡는 한편 벽천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는 한여름의 더위를 잠시 잊게 합니다. 또 흘러내린 물줄기는 작은 연못을 이루고 연못에는 수련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연들이 떠 있습니다. 설명문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식물은 정원에서 배우다. 당신이 식재를 할 때 함께 연계해야 할 많은 식물들을 대하게 되는데 이는 한편으로 조각과도 같은 것이다. 정원에서 당신은 볼륨을 가지고 시공간과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 갑자기 얼마 전에 오스카상을 수상한 연여정 배우와 영화 미나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볼륨이라는 말은 어떤 통 큰 여유 이런 정도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진에서 뒤쪽 잎이 넓은 저 식물은 우리나라 그 토란과 같은 과의 열대식물원이라고 하는데요. 영명으로는 엘리펀트 이어, 코끼리 귀라고 합니다. 벌막스는 이처럼 우리가 흔히 보기 어려운 열대식물들을 이용해서 추상적인 형태의 그만한 독특한 예술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독창적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호프트 컨서버터리라고 불리는 온실인데요. 애초 건설은 1902년에 조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온실은 뉴욕 출신의 한 신혼부부가 1888년 신혼여행길에 들렀던 영국의 큐 가든 왕립식물원을 보고서 뉴욕에 들어와서 뉴욕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식물원 설치운동을 주도하고 많은 재력가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아서 뉴욕 식물원과 이 온실을 만들게 됐다 합니다. 이 그림은 당초 건설 당시의 도면이라고 하네요. 이 사진은 온실을 완공하고 난 뒤 실내 식물을 식재하던 당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온실은 영국 왕립 식물원인 팜하우스와 조셉 팩스톤이 런던 박람회 때 지었던 크리스탈 팰리스를 모델로 했다고 하는데, 이 돔 구조는 식물의 옆면과 잎맥을 본뜬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모습입니다. 이 온실을 호프트 컨서버토리라고 부르는 까닭은 1978년에 이 온실을 리모델링할 때 무려 $10,000,000에 이르는 거금을 기부한 애니드 앤버그 호프트라는 인물을 기념해서라고 합니다. 이 애니드 앤버그는 유태인인데 자연은 나의 종교라고 할 만큼 자연과 꽃을 사랑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또 많은 자선사업과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는 데에 기부를 마다하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소수인종에 불과한 이 유태인들이 미국의 주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돈과 지위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 같은 선한 영향력 덕분이 아닐까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온실 내부 모습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곳은 30만 평이나 되는 넓은 식물원이라 하루 종일 둘러봐도 다 보지 못할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한낮을 부지런히 돌아다녀봐야 다 볼 수도 없었겠지만은 그 가운데 제가 인상적으로 보았던 몇몇 장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브원입니다. 15세기 영국 튜드 왕조 때 유행했던 매듭 화단을 차용해서 1991년 페넬롭 호프하우스라고 하는 영국 정원사가 만들었고 2009년에 마샤 스튜어트가 리모델링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정원은 낸시 브라이언 루시를 위해서 헌정한 정원이라고 하는군요. 예, 이런 모습입니다. 매듭 화단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예, 반대편에서 본 모습입니다. 예. 록펠러 장미원입니다. 이곳은 본시 베아트리츠 파란다라고 하는 여성 조경가가 1916년에 설계한 거라고 하는데, 이듬해 1917년 완공이 되긴 했지만은 당시 1차 대전이 벌어지는 바람에 물자가 부족해서 본래 계획대로 되지 못했다가 1988년에 베스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설계 원본을 발견해서 록펠러 가문에 원한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미국 각지의 우수 장미 품종 승발대회에서 입성한 모든 품종들을 포함해서 700여 종에 이르는 3,000주 이상의 장미가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 장미원 모습입니다. 가운데 이 가제보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뻗어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장미원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장미 품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Found Roses라고 하는 말은 자연 상태에서 변이를 이룬 순수 품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Found Roses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장미는 뉴욕 기후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잘 키우는 방법에 관해서 안내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허브 식물들과 잘 어울림을 보여줍니다. 단풍원입니다. 면적이 약 6,100평 정도 되는데 이곳은 1930년대에 슈타인하트 부부가 수집한 100종 가까운 단풍나무를 모아서 2016년에 개방했다는군요. 슈반 타워스라는 조경가가 사계절 내내 단풍나무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둔덕을 잘 활용해서 동선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 수목원 설계야말로 조경 설계의 하이라이트라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수목원 설계를 제대로 하자면 전시 수목의 생리적, 생태적 특성을 잘 알고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방문객의 니즈, 다시 말해서 보는 방향, 각도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동선과 시각의 흐름을 골똘히 생각해서 사계절 변화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한번 둘러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인트 패밀리 숲입니다. 이곳은 뉴욕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 숲의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면적은 6만 평이 좀 넘는데 뉴욕주의 원생 자연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원시 숲이 되겠죠. 철쭉원입니다. 면적은 약 10,000평 정도 되는데 수백 종류의 다양한 진달래와 철쭉들이 목백합, 느릅나무, 참나무 종류들과 함께 어울려 자라고 있습니다. 봄에 와보면 정말 장관일 것 같습니다. 또 카나다 솔송나무라고 불리는 종류인데요. 19세기 중반 뉴욕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변종이라고 하네요. 위로 자라지 않고 관목처럼 옆으로 퍼지는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관상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흥미있게 본 것은 숲속 어린이 모험 놀이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숲 체험을 활용한 다양한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곳에서 경험도 아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선 들어가는 입구부터 앞서 봤던 벌막스의 정원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게 했던 곡선이 돋보입니다. 이 곡선은 주동선을 따라서 길게 강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위와 모래로 구성된 곤충원이 되겠고요. 여기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쉼터를 겸한 놀이공간이 되겠습니다. 놀이기구들도 모두 자연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주 편안하고 평화로운 그런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을 부어서 그리는 낙서판도 있고요. 짙은 녹음이 드리운 숲속 놀이터입니다. 제가 방문한 때가 7월의 한낮이었으니까 더 그랬겠지만 그늘없는 땡볕에서 놀아야 하는 도시의 어린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편안한 놀이공간입니다. 숲속 체험길이고요. 숲속 벤치인데요. 벤치 옆에 세워진 자그마한 안내판을 보면 여기도 2010년에 어떤 분을 추모해서 주변에 식재를 해놓으라 하는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숲속 공연장입니다. 마침 우리가 방문했던 날이 동네 농부들이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파머스 마켓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이라 모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갓 수확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따끈따끈한 빵, 그리고 샐러드, 물론 아침을 호텔 조식으로 먹고 나오긴 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런 이벤트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죠. 식물원을 대충 한 바퀴 돌아보고 나오는 길에 비지터 센터를 들렀습니다. 여러가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눈길이 간 건 서가에 꽂힌 정원과 식물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었습니다. 이 코너는 아이들을 위한 책들입니다만 여기에는 정원에 관한 책들, 그 중에는 가든스 오브 하이라인이라는 책도 눈에 띕니다. 또 한쪽에는 조경 책자들도 많이 꽂혀 있고요. 또 다양한 각국의 유명 정원에 관한 책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주마간산 뉴욕 식물원을 둘러보고 나오면 뉴욕 보테니컬 가든 역사가 보입니다.